우선 66페이지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오늘 부등식까지 끝내서 지수 로그 단원을 아예 끝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오면 삼각함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겠죠? 주제 다 했어? 일단 먼저 지수 나갈게.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세요. 위에는 지수 방정식, 밑에는 로그 방정식. 그치? 지수와 로그가 서로 엮여 있는 형태. 우리는 풀 수 있어. 위의 식은 정리할 수 있는 게 당장 없어요. 576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3과 2고만 소인수분해 되면 풀 수 있겠지만 마땅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지금 확답을 못 주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식은 우리가 진수 자리에 y-x가 있을 거니까 우리는 뭐 쓸 수 있죠?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얘와 똑같은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뭐야? 루트 2의 4제곱이 y-x와 같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루트 2의 4제곱이 몇이죠? 루트 2의 4제곱은 4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y-x 값이 4라는 걸 아니까 뭐 y 대신에 x 플러스 4를 쓸 수 있다라는 관계식 하나 정도는 알 수 있겠지, 그렇지? 맞죠? 괜찮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y 자리에다가 x 플러스 4라는 수를 대입해서 적용할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2의 x 플러스 4제곱이면 2의 4제곱이 16에다가 2의 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뒤에 3의 x제곱을 곱한 값이 576이다 나오겠지, 그치? 그치? 그러면 16을 양변에 약분시켰을 때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무례하네. 자신하시다. 뭐예요? 38, 48이니까 46 나오지, 그치? 2도 x번, 3도 x번 거듭제곱한 거니까 얘는 6의 x제곱이라 쓸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x 값을 2로 가져가게 되면 y 값은 6으로 나오겠다. 이런 접근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쵸? 뭐 어떤 풀이법을 우리가 보고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들 그대로 이용해서 x, y를 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문제도 볼게. 로그 x의 3 마이너스 로그 y의 3은 5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로그 x의 2 마이너스 로그 y의 27이 5다. 나와 있네요. 여기서는 지금 로그 x하고 로그 y로 밑이 잡혀 있는데 이걸 역수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진수 자리에 x랑 y를 다 쓸 수 있다는 건 아는데 사실 그래도 분수식이 나올 거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쓸 수 있는 건 진수가 4, 3, 2, 27이니까 로그 x의 4와 로그 x2를 보면 로그 x2를 알고 있으면 얘도 편할수다라고 쓸 수 있지, 그치? 얘는 로그 x의 2의 제곱일 거니까 로그 x2의 2배가 된다고 쓸 수 있을 거니까 3하고 27도 봐도 27이 3의 세제곱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표현법이 가능해지겠죠, 그쵸? 쌤이 쓰는 건 기본에는 이 녀석을 a라고 놓고요, 이 녀석을 b라고 놓은 상태에서 주어진 식을 다 a와 b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 바꿔주시면 위의 식은 어떻게 됩니까? 위의 식은 a의 제곱이죠? 2a가 나오겠죠? a 제곱이 아니라 로그 a x의 2의 제곱일 거니까 2a 마이너스 b의 값이 5다라고 세팅될 거고 밑에는 a에다가 얘는 3에 쓸 거니까 마이너스 3b가 되겠지, 그치? 이게 5다. 연립해서 a, b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맞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에 있는 식을 2배에서 2a 마이너스 6b의 값이 10이다 라고 놓고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게 되면 5b의 값이 빼주면 마이너스 5가 나와서 b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치? 그치? b가 마이너스 1이면 3이 될 거고 a 값은 2다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오케이? 그럼 내가 원했던 a 값은 로그 x의 2인데 이게 2가 되는 x 값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로그 y의 3이었나요? 3의 값은 마이너스 1인 걸 찾으면 되겠지, 그렇지? 그 로그의 정의와 똑같이 표현하게 되면 x의 제곱 자체가 뭐가 되죠?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맞죠? 그러므로 x 값은 뭐야? 2의 2분의 1 제곱 루트 2가 된다라고 쓰면 되겠죠. 물론 x 값이 뿔마가 나오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 방식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진수 밑조건을 쓰고 푸는 거였지, 그치? 쌤도 놓쳤다, 그치? 여기 x, y에 다 밑이 있을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x와 y는 모두 양수이지만 x와 y에 모두 1은 쓰지 말자라는 조건이 걸려있는 상태. 맞죠?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x값 중에서 양수분이니까 루트 2 가져가면 되겠지, 그치? 똑같은 방법 y 써주면요 y의 마이너스 1제곱이 3이 될 거니까 y 값은 3분의 1이다 쓸 수 있겠지, 그치? 괜찮을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x와 y 값을 해결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좋아요. 3번도 좀 볼게. 보시면 x와 y의 곱이 8 밑에 있는 식은 x의 로그 2의 y제곱이 4다. 그리고 x와 y의 대소관계가 세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위에는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인데 밑에는 로그가 지수자리에 있을 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얘랑 얘랑 위치를 바꾸는 거 외에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로그를 내리는 경우밖에 없었지, 그치? 그치? 얘와 얘 위치를 바꾼다고 식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양쪽에 로그를 취할 건데 이왕이면 지수자리에는 로그의 2로 잡혀 있을 거니까 이왕이면 위치 2인 로그로, 그죠? 이왕이면 위치 2인 로그로 바꿔서 식을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해주시면 얘는 내려올 거니까 로그 2의 y에다가 로그 2의 x를 곱한 녀석이 로그 2의 4 2가 된다 쓸 수 있겠지, 그치? 맞죠? 그리고 위에 있는 식의 x, y는 8이다라는 식과 이 식을 같이 연동해서 풀려면 밑이 2인 로그 값들로 x, y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텐데 위의 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밑이 2로 된 로그를 양변에 붙이면 우변에 있는 8은 로그 2의 세제곱이 될 거니까 상수 3으로 빠질 거고요. 오른쪽은 진수의 곱일 거니까 분리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똑같이 밑이 2인 로그를 똑같이 붙여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그죠? 우리가 원하는 왼쪽 식은 진수의 곱이니까 로그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y의 표현이 될 거고요. 로그 2의 8은 3이 떨어져 나오겠지, 그치? 괜찮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y 값을 구할 건데 이건 뭐죠, 얘들아?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더한 값과 동그라미와 세모를 곱한 값을 줬기 때문에 그죠? 두 식의 해를 구할 때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마치 이 두 녀석이 해가 된다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새로운 2차 방정식에서 최고창을 1로 두고 두 근의 합이 3이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k, 곱이 2니까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의 해값 자체를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y로 세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러면 위에 있는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인수분해로 k-2와 k-1일 거니까 2하고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2일 때 이 녀석이 1인 경우도 있고요. 이 녀석이 1일 때 이 녀석이 2인 경우도 있겠지, 그렇지? 맞지? 그래서 해가 두 쌍이 나올 건데 각각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일단 x가 y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 그렇지? 그치? 그 x, y를 구했을 때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건 지우겠다고 보는 거죠. 맞죠? x와 y 중에 x가 더 크거나 같다는 건 밑이 1인 밑이 1보다 큰 로그 값이니까 증가함수 그래프가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넣어주는 수도 커야가 크겠지, 그치? 한마디로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y를 비교했을 때 로그 2의 x가 더 크거나 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로그 2의 x가 1일 때 로그 2의 y가 2인 경우는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치?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해를 가져가시면 2의 제곱이 x니까 x는 4, 그치?
2의 1제곱이 y일 거니까 y는 2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죠. 그죠? 괜찮을까요? 이해되시죠? 한번 참고해 보시고 꼭 한 번 더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모다시 7까지만 하고요. 지수로그 방정식 파트는 끝을 낼게요. 왜? 졸려서? 네. 지워낼까? 현빈이도 졸려? 네. 센 영상을 틀어놓고 자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 자요? 약간 자 안 올 때 보는 영상 이렇게 해서 어? 괜찮다. 너무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그냥 풀면 자는 거야. 너무 슬프다. 5-7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x랑 플러스 a의 로그 2의 b 제곱 플러스 16의 내용이다 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에 두 근을 줬네요. 그냥 4하고 5라고 줬을 때 양수 a, b의 값을 구하세요. a와 b의 값이 양수인데 조건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원초적인 풀이법은 x에다가 4를 넣었을 때 성립하고 5를 넣어서 생각할 거니까 x에다가 4 나오는 식과 5 나오는 식을 가지고 연립으로 풀까 이렇게 고민할 텐데 사실 그럴 수가 없죠. 너무 힘들 겁니다. 숫자체가 너무 복잡할 거니까 맞지? 그런 식으로 풀지 않잖아. 그러니까 두 근을 줬다는 건 이 근과 개수 관계를 통해서 왜? 근을 줬고요. 내가 알고 싶은 a, b는 이 방정식의 개수니까 근과 개수 관계를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치? 그럼 세면하는 건 뭐야? 두 근의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의 개수를 가지고 풀 수 있다. 너도 일어나. 거의 마취총을 맞은 사자가 됐어. 하마 같은 자. 촉 딱 맞으면은 버티려고 막 하는데 눈을 크게 뜨고 버티려고 하는데 점점 눈이 막 감기는 그런 느낌. 슬프구나. 창문을 활짝 열고 할까? 할수 있어요. 어? 추워요. 1시간 반까지 학교에 있었는데.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생각해야 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생각하자. 물좀 도와주세요. 물 좀 떠야 되냐고요? 그래요, 떠오세요. 나도 같이. 난 또 물을 떠달라는 줄 알았어. 물 좀 떠다 주시면 안 돼요, 줄 알고. 그건 아니지 않나요? 같이 갔다 올게. 아,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죄송해요. 아이, 따로따로 그런 것보다. 힘들구나. 너는 좀 쌩쌩하다. 좀 준비했는데 버틸만 해가지고 저녁 먹고 왔어? 아니 안 먹었지. 가져가. 너 이거 먹자. 와, 친구가 뭐 좋아하는 줄 알아? 쟤 맨날 저것만 먹어서 알아. 편식하지 마. 다 이런 것도 다. 다른 애들 다른 거 다 먹는데 쟤 그냥 먹어. 사과 맛이야? 얘 왜 안 와? 손 씻고 너무 졸려. 영상 찍는데 졸려요 졸려 하지 말고. 하면 막 소리를 막 넣지 않나. 어? 너 하나 줄까? 아니요. 다리 힘이 없어. 자, 하자.
근각의 수관계를 통해서 A, B를 구한다까지는 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두근의 합은 최고차분의 X한 개수 B로 풀 수 있을 거니까 두근의 합은 A, B 플러스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그게 합인 9가 된다라고 쓸 거고요. 두근의 곱은 20이니까 A의 로그 2의 B제곱 플러스 16의 값이 20이다. 이 두 가지 틀 가지고 A, B를 구하자 되겠죠. 그치? 그래서 밑에 있는 식에 로그가 지정있기 때문에 로그 방정식으로 풀자 이런 생각을 할 거고요. 위에 식도 같이 써서 풀 수 있겠지. 이 식은 좀 지저분하지만 A, B가 8이다 라고 써서 문제를 접근할 거고요. 그치? 16도 이항시켜서 A의 로그 2의 B제곱 자체가 4와 같더라 이렇게 쓸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방법은 밑에 있는 요 A의 B를 위치를 바꿔도 식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로그의 2의 B제곱을 내리려고 양변에 위치인 로그를 붙이겠죠. 왜 위치인 로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괜찮죠? 그럼 이 식 자체가 로그 2의 B 곱하기 로그 2의 A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 값이 로그 2의 4, 즉 2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할 거고요. 그럼 이제 이 로그 2에 비하 로그 2의 A를 구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식 A, B가 8이다라는 식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표현을 하겠지, 그치? 그죠? 양배에 로그 2를 붙여서 문제를 풀 거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의 값 자체가 로그 2의 8, 즉 3과 같다는 걸 이용해서 풀겠지, 그치? 맞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어떤 느낌인 거야? 어떤 동그라미와 세모의 합 그리고 똑같이 동그라미와 아니야 세모와 동그라미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최고차항인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이 3, 두근의 곱이 2로 되어 있는 이 방정식의 값 자체를 동그라미와 세모로서 표기할 수도 있구나, 적용할 수도 있지, 그치? 맞죠? 그럼 같은 방향성 가지고 인수분해주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2와 1일 거니까 너가 2일 때 너가 1이거나 또 뭐였죠? 너가 1일 때 너가 2인 경우가 되겠죠. 여기는 A, B가 모두 양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다 따져서 볼 겁니다. 괜찮죠?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로그 2의 A와 로그 2의 B 값 자체가 2일 때 1 아니면 1일 때 2꼴로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원하는 A, B를 해를 구하면 첫 번째는 2의 2제곱 A가 4일 때 B, 2의 1제곱 2가 되고 반대로는 2,4가 나오겠지, 그치? 두 쌍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접근법 쓸 수 있냐 물어보는 문제일 것 같아요. 될까요? 밑에 있는 2번 문제도 볼게. 지금 다 비슷한 느낌이죠? 로그 5x 위치 보이지 않아요? 상용 로그입니다. 그죠? 로그 x 더하기 로그 2 그리고 더하기 로그 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이렇게 주고요. 다음 방정식의 두근의 곱.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세팅했을 때 알파와 베타의 곱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렇죠? 저번에 지수 방정식에서 쌤이 제일 중요하다했던 거 기억나요? 지수 방정식 풀 때 그냥 푸는 건 나중에 해도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지수 방정식을 풀 때 두 근이 모두 양수근이 나와야만, 그치? 치환했을 때 A의 X제곱은 항상 양수일 거니까 내가 원하는 근이 양수여야만 지수 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과, 그치? 근이 하나밖에 없을 조건을 공부했었잖아요, 그치? 로그도 같은 결로 볼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 좀 중요한 거니까 조금만 이 문제 풀 때만큼은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방면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그 x라는 녀석을 가지고 이 주어진 식들을 로그 x에 관한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치환시키면 이 식을 그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보여줄게. 로그 x를 내가 k로 놓는다면 얘는 로그 5 더하기 로그 x잖아, 그치? 로그 5 더하기 로그 x. 그러니까 얘는 로그 5 플러스
K의 형태가 되겠지, 그렇지? 여기다 K를 곱하게 되겠죠? 더하기 로그 2에다가 K를 곱하고 3을 뺀 게 0이다.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일단 K제곱항이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이렇게 K항이 2개 나오겠지. 그치?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K제곱항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K항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로그 5를 갖고 있고 하나는 로그 2를 갖고 있잖아. 이렇게. 그치? 그다음 마이너스 3은 0. 그치?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뭔지 알고 있죠? 로그 5 더하기 로그 2는 몇이죠? 로그 10이죠? 진수에 곱일 거니까 로그 10은 몇이죠? 사인 로그 2가 위치 10인 거니까 로그 10에 10을 말하는 건 동일한 거지, 그치? 괜찮을까요? 얘가 1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인지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이 방정식에 이 치환 형태를 취했을 때 나온 방정식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다가 되는데 자, 이 방정식의 근 자체는 내가 알고 있는 알파 베타는 아니에요. 치환시킨 값이 나오니까, 그렇죠? 맞죠? 근데 이 값 자체가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세모와 네모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원하는 K는 뭐였냐면 뭐였어? 로그 X잖아. 그치? 로그 X가 세모가 되게 해주는 값과 네모가 되게 해주는 X 값을 구했을 때 그게 알파와 베타라는 두 근이었다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이 식이 되는 등고 베타를 넣었을 때 이 값이 된다라고 전제를 거는 거지. 그치? 그 말은 세모 대신에 로그 알파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네모 대신에 로그 베타로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로그와 로그의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알파 베타의 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야. 어떤 거냐면 2차 방정식은 근구하게 수동계 수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한 값과 얘네들을 곱한 값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를 더한 게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로그 뭐가 돼요? 로그 알파 베타가 되겠지. 진수의 곱이 될 거니까. 그죠? 이게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치? 사용 로그일 거니까 위치 10이잖아.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알파 베타라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알파 베타 값이 10분의 1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쵸? 지수 방정식을 풀 때에는 이 상수항이 두 분의 곱이다 보니까 밑이 같은 수끼리 곱해서 지수끼리 더하는 형태 취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구했다면 로그에서는 두 분의 합을 이용해서 로그와 로그의 합을 이용해서 진수의 곱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같은 결이니까 꼭 체크해서 그 두 문제만큼은 조금 꼭 가져가서 좋겠습니다. 그죠? 시험에 꼭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여러 유형들이 많아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을까요? 오늘 친구 끝이에요. 그럴 리가요. 이제 우리 지수로그 부등식을 나가야죠. 부등식은 더 쉽고 더 재밌어요. 어렵고 더 재미없나 보다.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괜찮습니까? 지금 쌤이 했던 기본 문제 노트에 적어서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잘 적응됐나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숙제로도 해야 되잖아, 그렇지? 한 10분은 줄 테니까 좀 잠을 좀 깨시고 잘 정리해서 그래도 로그 방식 정도 이 정도 풀 수 있겠다 해놓으시면 되고 다 푸신 분들은 밑에 있는 입제 문제 먼저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죄송하고. 네. 나 궁금해서 누군지. 어느 쌤이 유치원 쌤인 줄 알고 누군지 궁금해서 땡겨봤다가 끊어지셨어. 무게더라고. 자, 지수 로그 부등식입니다. 지수 부등식과 로그 부등식. 그러니까 지수 로그 함수를 배우고 나서 그걸 그래프로 표현해 보고 그래프 사이의 관계성을 따지고 난 다음에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을 풀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수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뭐 내신 대비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지수로그 그래프 문제가 더 많아요. 방정식과 부등식이라고 지금 우리가 풀고 있지만 단순한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건 쌤이 아까도 말했지만 중요하다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유형으로 나오는 거고요. 대부분은 그래프로 나와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잡고 교점 가지고 이것저것 문제를 푸는 건데 아직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래프들을 아직 배우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아직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부등식도 어렵지 않은데 부등식은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이라던가 로그 부등식을 쓸 때 그래프의 계열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수 그래프를 보면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렸을 때 정점인 0,1을 지날 거고요, 그렇죠? 맞죠? 그럼 이때 내가 알고 싶은 어떠한 두 수를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만약에 A, 여기서는 뭐라 쓸까요? P하고 K를 넣었을 때 P 중에 K가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럼 당연히 A의 P제곱이랑 A의 K제곱을 비교했을 때도 뭐가 더 크죠? A의 K죠. 그쵸? A의 K제곱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이해될까? 쌤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죠, 그쵸?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밑이 1보다 크다면 이 두 그래프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a의 x제곱 그래프 자체가 증가함수 그래프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넣어줄 수도 더 큰 수를 넣어야 더 큰 값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쵸?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밑을 이런 식으로 0과 1 사이에 있는 그래프를 그려준다고 썼어,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뭐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였다고 생각했을 때 이때 내가 원하는 p와 k의 관계를 보면 당연히 p와 k 중에 k가 더 크잖아, 그치? 그치? 근데 그 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은 대성관계가 바뀐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겠지, 그쵸? 이래요? 그럼 내가 원하는 3분의 1이라는 녀석의 p제곱이랑 3분의 1이라는 녀석의 k제곱을 비교했을 때는 이 부등호의 방향성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얘가 감소함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넣어주는 수가 더 클수록 더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로그도 똑같겠죠? 그죠? 로그 함수는 정역이 양수를 잡기 때문에 그래프가 1, 4, 4분에 그려질 거고 밑이 1보다 큰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죠? 정점 1,를 지날 거고 y는 로그 1보다 큰 수, 뭐 3의 x라고 할까요? 이렇게. 괜찮죠? 그럼 이때는 내가 넣어주는 수가 1보다 큰 두 수를 넣어서 뭐 2하고 3을 넣었어. 그럼 이 로그 그래프 봤을 때 밑이 1보다 크면 머릿속으로 이게 증가함수 그래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그치? 그치? 그럼 내가 너희한테 로그 3의 2와 로그 3의 3을 비교했을 때 로그 3의 3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당연히 쓸 수 있어요, 그쵸? 맞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로그 함수도 다음 같은 밑에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보일 거니까 두 수의 비교도 가능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로그 함수 같은 지수 함수는 넣어주는 수가 족족 다 양수라는 걸 알고 있지만 로그 함수는 그렇지 않잖아, 그치? 그치? 밑이 1보다 클 때에는 진수도 1보다 큰 수를 넣어주면 무조건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올 거고요, 그쵸? 맞죠? 근데 밑이 1보다 큰데 넣어주는 진수가 0과 1 사이 수면 그 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것도 쓸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될까요? 그래서 쌤이 그때 했던 게 뭐였지? 밑이 1보다 크면 진수도 1보다 커야 이 로그 값 자체가 양수일 거고 밑이 0과 1 사이면 진수도 0과 1 사이일 때만 양수가 나온다더라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두 녀석의 범위가 0과 1, 1보다 큰 범위를 알았을 때 그 범위가 각각 같은 범위에 있을 때에는 양수, 그렇지 않을 때는 음수가 나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보자 했던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룰 지수 로그 부등식도 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로그와 로그를 비교할 때 밑을 봤을 때 둘 다 지금 밑이 1보다 크네? 그럼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도 큰 수가 더 크겠구나. 이런 식의 접근법을 써서 문제를 풀어나갈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뭐야? 치환시켜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좋아요. 한번 지금 쌤이 했던 말들을 다 한번 섞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헷갈려하지 마시고 차분히 생각하시면 충분히 재밌게 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그는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제일 첫 번째로 구할 거였지. 로그는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얘들아. 로그는 밑과 진수 조건을 일단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지. 왜냐면 그 로그 값 자체가 실제 존재하는 실수임을 밝히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어떤 복잡한 어떤 수인지 알지만 표현하지 못하니까 로그라는 걸 썼잖아요. 그쵸? 그 로그라는 걸 실제적으로 실수라고 인정하려면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 필수지. 그치? 더군다나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은 부등식이냐, 맞지? 그럼 밑 진수에 우리가 알고 싶었던 x가 들어있는 부등식을 풀 건데 일단 밑 조건, 진수 조건에 해당되는 x의 범위를 가져다 놓고 그 속에서 해당되는 부등식의 대소관계를 따져서 우리가 원하는 추가적인 부등식을 더 찾아내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사실 로그 부등식은 밑과 진수 조건이 추가적으로 잡혀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잡고 시작하지 않으면 애초에 풀어놔도 다 틀리겠죠, 그렇죠? 이해될까? 그래서 로그 부등식 풀 때는 특히나 밑 조건이랑 진수 조건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로그 부등식 하면 가장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 밑 조건과 진수 조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한번 쌤이 풀어볼 테니까 천천히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1번부터 차근히 할 거니까 잘 봐요. 워낙에 좀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래프 다음으로 중요한 게 부등식을 생각하거든요. 방정식은 그냥 풀면 되는데 부등식은 또 제한된 범위가 많다 보니까 1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5의 x제곱이랑 625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더 크대요.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의 범위를 구하시고 여러분들은 625를 보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얘는 25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치? 그럼 밑이 같은 수끼리 만들어놨지, 그치?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얘를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로 비교해 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이 x와 2를 비교했을 때 둘 다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도 클수록 더 큰 거지, 지수도. 그러니까 x는 2보다 큰 수여야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시죠? 좋아요. 2번 볼게요. 0.04의 x제곱이랑 0.2의 x 플러스 3제곱을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왼쪽이 더 크네. 그럼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해준 x범위를 구할 건데 0.04는 0.2의 제곱이라는 걸 아니까 얘가 2x제곱이었을 거야, 그렇지? 괜찮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함수 y는 0.2에 k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놓고 넣어주는 두 정의역 값을 비교해서 풀 건데, 그치? 여기 2x를 넣은 값보다 x 플러스 3을 넣은 값이 더 작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감소함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는 그 부동의 방향이 바뀌었다 쓸 수 있겠지. 더 큰 수를 넣어야 더 작은 값이 나올 거니까.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쓸 수 있어? 2x라는 녀석이 x 플러스 3보다 더 작아야 되겠구나 라고 쓸 수 있겠지. 이해될까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그래프니까 넣어준 수가 클수록 더 작아. 얘가 크다고? 그럼 얘가 더 지수가 얘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한두 번 풀다 보면 그냥 편하게 생각해.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수면 부등호 방향을 바꾸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해되시죠? 로그도 똑같겠죠? 로그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일 거니까 진수가 클수록 더 큰 게 맞아. 그치? 근데 밑이 0과 1 사이면 그게 반대가 되겠죠. 감소함수일 거니까. 그 개념을 잡고 밑이 0과 1이냐 1 사이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부동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지 혹은 바꿀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x의 범위가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뽑아내겠다. 풀어줄 수 있는 물어보는 거죠. 괜찮나요? 3번 볼게요. 3번은 2의 x제곱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문제가 발생됐어. 밑이 같지 않아.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도 x와 3의 1제곱을 비교해서 우리가 더 크거나 같다. 표기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면 2를 거듭 제곱했을 때 일단 얘들 봐봐. 3이 되게 해주는 x값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로그로 표현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로그로 푸는 문제인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 뭐였어? 위치 3인 걸 위치 2인 걸로 나는 바꿀 수 있는 연습을 했어요. 2에 3.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이해되죠? 쌤, 위치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꾸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지수끼리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치? 됐습니까? 어떻게 돼? 위치 1보다 크니까 부등호를 그대로 공유해. x는 로그 2의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부등식이 성립해 라고 쓸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될까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4번 문제를 보시면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자, 이게 뭐였어? 항이 3개 이상이 나와서 로그 지수 부등식도 방정식이랑 풀이법이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죠? 결렬차가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겁니까? 2의 x제곱 자체를 k로 치환해서 풀 건데 지수함수의 x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이 함수 값은 항상 양수가 나올 거니까 치환시킨 범위는 양수에서만 뽑아내겠다. 괜찮죠? 괜찮죠? 그 식을 정리해 주시면 얘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그럼 여러분들은 k 마이너스 2와 k 마이너스 1로 분해할 수 있다. 맞습니까? 플러스 1로. 괜찮지? 그럼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k는 2보다 크다라는 범위로 치환시키기 전 범위가 나오지. 그치? 맞죠? 근데 우리는 뭐였습니까? 어차피 k는 양수만 쓸 거니까 이 범위를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는 쓸 수 없어. 그럼 2보다 큰 범위만 나오겠지. 괜찮아요? 양수이면서 2보다 큰 범위가 겹칠 거니까. 그죠?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k값 대신에 다시 원래대로 뭐야? 2의 x제곱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식이 나오겠죠. 그쵸? 그죠? 위치 1보다 크니까 지수끼리 비교해도 부등호 범위를 공유한다. 그죠? x는 1보다 큰 수가 쓰여지면 되겠구나 라고 풀 수 있는 물어보는 거예요.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개념이 흔들리거나 지수랑 로그를 열심히 배웠지만 단기간에 배웠기 때문에 살짝 방심하면 기본이 흔들릴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요즘 친구들은 잘 풀다가도 갑자기 로그 2의 2가 왜 1이지? 로그 10이 갑자기 왜 1이지?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말 꼼꼼하게 탄탄하게 유제 문제 풀어가면서 한 주에 한 단어씩 나가는 그런 풀이 연산은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월요일날 화요일날 개념 배우고 수요일날 기본 유제 문제 풀고 목요일에는 그 문제 정리하고 토요일에는 심화 문제 풀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다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푸는 문제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풀고 있는 건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실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잘 보시고 꼭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로그도 비슷한 결이겠죠? 한번 풀어볼게. 다음 페이지 72페이지에 보기 2번입니다. 보시면 이 보기 3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다. 자, 로그 부등식인 걸 인정하고 있고요. 자, 로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등식을 풀 거니까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 너무 중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는 일단 0보다 큰 수여야 해. 얘는 x는 1보다 큰 수여야 돼. 두 조건을 동시에 성립할 거니까 연립해야 돼. 그러면 0보다 큰데 1보다 크면 겹치는 건 1보다 크다라고 써야겠지. 그치? 두 범위를 다 만족시켜주는 범위는 1보다 큰 범위가 겹칠 거니까. 맞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 범위 내에서 x를 찾아낼 거니까 이걸 가져갈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풀 수 있는 건 뭐야? 로그와 로그의 덧셈은 여러분들은 아주 습관적으로 합칠 거예요. 그지? 항을 하나로 만들어서 좌변과 우변을 밑이 2인 로그로 만들어서 진수끼리 비교해야지 이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괜찮죠?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로그 값이니까 진수도 부등호를 공유해. 그치? 그래서
x 곱하기 x-1이 2보다 커야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괜찮죠? 그럼 2차 공식이 나오는 거 이해합니까? 그치?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로 그대로거든. 그치? 작을 거니까 사이값 되겠죠? x 값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다. 이렇게 구했는데 얘를 답으로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치? 왜?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범위로 내가 원하는 답을 정리하기 때문에 x는 일단 1보다 커야 돼. 2보다 작아.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로그 부등식은 까딱 잘못하면 무조건 틀려요. 진수랑 밑을 애초에 잡지 않고 풀면 틀리고요. 쌤이 때 계시죠? 얘네들을 구해놓고 풀어야지 이 두 개를 곱해놓고 나서 여기서 갑자기 진수 조건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쵸? 쌤이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쌤이 기억해야 될 건 뭐야? 애초에 풀기 전에 로그가 보이면 아 x는 어디서 있는 수만 쓸 수 있겠구나. 더군다나 부등식은 너무나 그 중요하고. 오케이? 하나만 더 볼게. 이번 문제 보시면 같은 별입니다. 로그 0.1 밑이 0과 1 사이야. x-1 마이너스 로그 0.1 그리고 3-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우측이 0일 거니까 얘는 더 쉬워졌어. 왜? 얘 이항시켜서 그냥 이게 0보다 크다. 이거 풀면 되는 거지. 밑도 딱 맞춰져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전에 진수 조건을 놓고 풀겠지, 그렇지? 그지? 아, x는 1보다 커야 돼. 3-x가 0보다 크다는 말은 x는 3보다 작아야 돼,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범위로 가져가겠지. 겹치는 x만 쓸 수 있을 거니까 1보다 크면서 3보다 작은 x들만 써줘야 일단 이걸 부등식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실수 개념이 안 된 거니까. 맞죠? 이해했어? 그러면 풀어볼게요. 아, 0.1이니까 진수끼리 비교할 때는 그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접시겠죠. 그쵸? 감소함수일 거니까. 넣어준 수가 더 클 수 더 작을 거니까. 그러면 다음 관계식을 풀게 되면 2x는 4보다 작다. x는 2보다 작다라는 해가 나오지. 그치? 될까요? 그럼 내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교차 범위로 답을 가져갈 거니까 2보다 작대 1보다 큰 범위가 나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답을 유도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기 3번. 자, 이것만 하고 쉴게. 보시면 로그 x를 제곱해. 아주 그냥 치환해 달라고, 그지? 로그 x의 세제곱. 얘는 3 로그 x.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 이건 치환 문제야라는 걸 즉각 알 수 있을 거예요. 얘를 k로 놓고 풀면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진수 조건일 거니까 x는 0보다 큰 수여야라고 조건을 잡고 시작할 거고요. 그죠? k로 치환시켰는데 로그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양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제한 조건이 없지, 그치? 그러니까 부등식의 추가 부등식은 없을 거고 k제곱이 3k보다 작다 뺀 게 0보다 작다. 풀겠지, 그치? 그러면 k로 묶어서 k만 3 잡아주면 머릿속으로 아 k 값은 0하고 3 사이는 수다. 이렇게 풀겠지, 그치? 괜찮아요? 좋아요. k는 뭐였냐면 로그 x예요. 로그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주목합시다. 어차피 나는 모든 실수를 로그로 표현할 수 있어요. 5는 뭐야? 밑이 상위로 로그 5는 뭐 할 수 있어? 로그 10의 5제곱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 x를 쓰고 싶은데 밑이 10인 로그니까 0을 밑이 10인 로그로 바꾼다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10의 몇 제곱이 여기죠? 괜찮아요? 10의 0제곱 1인 거 맞죠? 그죠? 이해되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로그 10의 1000이 되겠지, 그죠? 10의 세제곱이 나올 거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원하는 이 진수끼리 내가 원하는 부등식을 공유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겠지, 그죠?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x는 1보다 크고 1000보다 작다라고 구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범위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쓰여질 거니까 이 범위를 다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원하는 x의 범위를 구했다 쓸 수 있겠지, 그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시면 x의 로그 x제곱이 x보다 크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보자마자 뭐 할 거야? 진수 조건은 x는 0보다 크다야. 진수 자리에 있을 거네, 그치? 또 하나는 뭐야? 얘를 위치를 바꾼다고 정리가 되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양변에 로그를 붙여서 문제를 풀 건데 집중해야 돼. 봐봐. 로그를 붙일 건데 상용로그라서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붙인 거지, 그치? 그럼 이때 이 부등호는 그대로 쓸 수 있겠지? 내가 어떤 두 수를 했는데 3하고 2만인 거야. 3하고 2를 비교해 3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어, 그치? 여기다가 밑이 10인 로그를 붙여도 부등호는 공유돼. 그치? 얘 로그 10에 3 넘게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어, 그치? 근데 만약에 2분의 1이야 0.1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 부등호가 틀리지? 감수함수인데 더 큰 수가 더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로그를 붙이더라도 내가 붙인 로그의 밑이 어떤 수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 거야. 로그를 붙인다는 건 로그 함수의 진수 자리에 내가 얘를 넣겠다는 거야, 그치?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로그를 붙일 때, 특히 부등식 세울 때는 꼭 생각해야 돼요. 로그를 붙일 때 그 로그의 밑이 0과 1 사이면 부등호의 방향을 바꿀 것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그대로 공유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납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가 붙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올 거니까 로그 x라는 수의 제곱이 될 거고 로그 x가 나오겠지, 그치? 아까 1번이랑 똑같은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진수조건 잡힌 상태 풀 거니까 k제곱 바꿔줄게. k제곱 마이너스 k는 0보다 크다. 그러면 k 곱하기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니까 k는 0보다 작다. 또는 k는 1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그치? 맞죠? 그러면 x랑 k 값 자체가 뭐냐면 로그 x였어. 로그 x가 0보다 작다. 또는 로그 x는 1보다 크다 나오는 거지, 그치? 그죠? 0은 로그 뭐였지? 로그 1 10의 0.1 거니, 그치? 얘는 로그 10이 되겠지,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x와 1을 비교했을 때 사용 로그 밑이 10일 거니까 x는 뭐야? 1보다 작다. 또는 x는 10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그치? 돼요? 근데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범위로 가져가겠지, 그치? 0보다 큰 녀석들 중에서 풀겠지, 그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범위가 에서 걸리죠? 이해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여기다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10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잘 풀어놓은 게 와장창 틀릴 수 있는 단위니까 좀 신경 써서 풀어야겠지, 그치? 자, 한 5분 남았으니까 쉬는 시간 전까지 지금 했던 보기 문제 한번 직접 풀었을 때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보기 문제를 안 풀겠다 하시면 지금 쌤이 했던 게 기본 문제 6-1, 6-2, 6-3이 다 나온 거예요. 쌤이 지금 보기를 다 푼 거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활용 문제 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본 문제 6-1번 문제 4문제 나와 있는데 1번 문제는 풀고 그다음 쉬시다. 오케이? 왜? 안 되는 거 있나요? 표정이 안 되냐? 다 됐어요? 4문제 다 풀었어요? 4문제 다 안 돼요? 3, 4번 시간 때문에 그럼 풀 수 있을 겁니다. 풀어보세요. 나 여러분 믿고 갑니다. 쌤이 해야 될 건 6-2, 6-2는 쌤이 다 풀게요. 네. 자, 기본 문제 6-2 다음 로그 부등식을 푸세요. 1번 문제 로그 0.5 0과 1 사이 감소함수 x제곱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로그 똑같이 0.5에 x 마이너스 5 진수 잡혔고요. 이게
로그 0.5의 5보다 작다. 그죠? 풀면 알겠지만 일단 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진수 조건부터 확인한다. 그치? 로그 x제곱 마이너스 19는 0보다 커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x제곱이 19보다 커야 될 거니까 경계가 루트 19가 되겠죠? 뿔마 루트 19. 돼요? 이거 푸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쌤이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럼 이제 x는 마이너스 루트 19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루트 19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괜찮아요? 괜찮죠? 이거 이해하시죠? 두 번째는 얘는 뭐야? x는 5보다 크다 나오죠, 그치? 맞지? 그럼 이 두 개의 교차 범위로 갈 거니까 음수는 어차피 안 나오지. 루트 19보다 루트 5, 얘가 25니까 루트 25니까 더 크다는 걸 알고 있지, 그죠? 겹치는 부분은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가져가는 괜찮을까요? 좋아요. 자, 미치 같은 로그끼리의 뺄셈이니까 얘를 분모로 가져가는 건 좋은데, 그치? 근데 이제 분수식이 나오잖아, 유리식. 그럼 유리함수 그래프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쌤은 얘를 빼기보다는 얘를 이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는 데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더 할 거니까 미치 같은 로그끼리의 덧셈이라서 여기다가 진수를 이렇게 곱할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두 미치 같은 두 로그를 놓고 다음 분수식을 풀 건데 미치 0과 1 사이일 거니까 진수끼리의 비교는 부등호 방향이 딱 반대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괜찮을까요? 괜찮죠? 풀어주시면 되겠죠? x제곱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5x 될 거고요 마이너스 25니까 플러스 20으로 들어오겠죠, 그쵸? 그러면 뭐 나와요? 플러스 6이 되겠죠, 그쵸? 괜찮아요? 그럼 마3 마이로 놓을 거니까 크다는 거니까 x는 2보다 작다 또는 x는 3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지, 그치? 괜찮죠? 근데 내가 원하는 범위와 이 진수 조건에 해당되는 이 녀석의 공통 범위로 풀겠지, 그치? 괜찮나요? 그러면은 2보다 작은 범위와 겹치는 거 없고요 3보다 큰 범위에서 5보다 큰 범위 겹치겠죠. x는 5보다 크다. 진수 조건 자체가 답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괜찮죠? 내가 푼 답과 거의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죠? 로그 3의 x-3 로그 9의 x-1을 비교해서 왼쪽이 더 크다. 자, 풀기 전에 뭐부터 한다? 로그 공식?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죠, 얘가? 뭐 해야 되죠? 진수 조건부터 봐야겠지, 그치? x는 3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 공통범위니까 x는 3보다 크다. 그치? 밑에 거 풀 건데 미친 같은데 미친 같은데 9네요. 3의 제곱일 거니까 2분의 1 뺄게요. 괜찮아요? 양면에 2 곱할게요. 괜찮아요? 지수 올릴게요.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미치 1보다 큰 로그 3일 거니까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도 부등을 공유한다. 그러면 x-3의 제곱이 x-1보다 크다 라고 놓고 문제를 풀겠죠. 괜찮죠? 좋아.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x 플러스 9 플러스 10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로 보이겠지, 그치? 괜찮죠? 좀 더 크다니까 x는 2보다 작다 또는 x는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3보다 크다니까 2고 작은 겹치는 거 없고 3보다 큰데 5보다 크다 얘가 답이 되겠지, 그치? x는 5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로그 x x의 3x 마이너스 2가 2보다 크다. 자, 얘는 좋은 문제야. 왜 좋은 문제냐면 밑이 x로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선생님 밑 조건일 거니까 양수고요. x에 1 쓰지 마세요 라고 해석되는데 위에 있는 3x 마이너스 2죠, 그죠? 그죠? 얘도 커야 될 거니까 뭐야? 3x 마이너스 0보다 크다. x는 3분의 2보다 크다가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겹치는 거 써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괜찮아? 3분의 2보다 큰데 1보다는 1은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3분의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쌤이 좋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밑이 이렇게 지금 x로 잡혀있다 보니까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범위를 알아서 푸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범위가 어떻게 나와?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전제 하에서 풀 거고요. 또 하나는 x가 1보다 큰 범위 안에도 다음 부등식을 성립해주는 x 범위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럴까? 그럼 이 범위로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 얘가 0과 1 사이일 거니까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바꾸겠지, 그렇지? 맞죠? 일단 2는 로그 x의 제곱이 되죠, 그죠? 괜찮을까요? 위치를 통일시켜야 될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0과 1 사이야. 그러면 얘는 감소함수니까 이 진수, 두 진수를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놓고 x 범위를 구할 거야. 요거랑 요걸 놓고 풀겠지, 그치?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범위로 문제를 풀면 3x-2는 x 제곱보다 작다라고 놓고 x 범위를 구하겠지. 그 범위 안에 얘랑 겹치는 걸 답으로 가져가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풀어보려고 얘를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가 나올 거야, 그렇지? 마이 나올 거니까 얘는 x가 어떻게 나와요?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렇지? 그죠? 그럼 이렇게 해가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범위에서 겹치는 것만 쓸 거 아니야? 이 범위 한정 분식을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그럼 겹치는 게 뭐가 나오냐? 요게 나오지. 그지? 1보다 작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일 거니 이 범위에 겹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쵸? 맞죠? 두 번째 1보다 크다 썼으면 3x-2가 x제곱보다 크다. 부등호를 유지하겠지, 그치? 근데 푸는 건 똑같아요, 그죠? 단지 부등호 방향 되겠지, 그치? 그럼 이때는 x가 뭐 나오냐면 뭐야? 1과 2 사이다로 나오죠,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범위는 1보다 크다잖아, 그쵸? 그럼 이 겹치는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지. 이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범위는 이렇게 두 개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수건 얘기잖아, 그치? 이해됩니까? 그럼 이 범위와 이 세 개의 범위가 다 겹치는 x만 쓸 수 있겠죠. 아, 얘를 합쳐야겠구나, 미안해요. 이 범위 중에 합치는 거야. 겹치는 게 없지, 애초에. 그치? 이 범위에서 얘랑 겹치는 것만 값으로 가져간다. 오케이? 그러면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원하는 답은 1이 있고요, 2가 있는데 1에서 2까지 다 되더라. 두 번째는 뭐였냐면 1보다 작다. 작은 것 되고요. 또는 2보다 크다 돼요. 돼요? 마치 미안하다. 이거 잘못했다. 예전 미안해요. 0과 1이었죠? 바보. 0하고 1인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두 녀석의 범위에 해가 되는 범위는 0하고 1, 1하고 2 사이가 나타나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진수권이 얘잖아, 그치? 써주면 1은 쓰지 마. 어차피 얘도 없어. 또 3분의 2보다 커. 3분의 2는 여기쯤 있겠지, 그치? 얘보다 커. 이렇게. 그럼 겹치는 범위가 여기까지 나오지, 그치? 이해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x의 범위는 3분의 2보다 크되 1보다 작은 범위 또는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문제도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밑을 잡혀 있지 않을 때 부등식을 풀 때는 부등호의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각각에 해당되는 범위를 구하고 그 범위를 합한 상태에서 진수권과 겹치는 걸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차분히 풀어야 돼, 그지? 실수가 나오면 풀릴 수 있는 문제다. 괜찮습니까? 힘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6-3번입니다. 6-3 문제 읽어볼게요. 로그 3의 x의 제곱이 로그 3의 x의 4제곱보다 작다. 다음 분식 푸세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치? 일단 진수 조건 쓸 거니까 x는 0보다 크다 라고 전 잡아놓고 풀 거고요.
로그 3x를 k로 놓고 풀겠다. k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나올 것이다. 로그 값이니까 그러면 k제곱 괜찮지? 넣을 거니까 4k 나오겠지. 그게 작다니까 이항시키면 0보다 작다. 풀겠지 그치? k 묶어주시면 k 마사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작다니까 안쪽 사이 k 값은 0하고 4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그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k는 왜 뭐였다? 로그 3의 x였다. 그게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 그치? 얘는 로그 3의 뭐다? 1이야. 얘는 로그 3의 뭐다? 3의 4제곱이 된다 맞지? 그죠? 그러면 1보다 큰 로그일 거니까 진수끼리 비교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죠? 부등호 방향 공유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니까 x는 1보다 크고 3의 4제곱 81보다 작더라 라고 쓰고 내 건 양수 범위에서 겹치는 거니까 이 범위 자체를 다 답으로 가져가겠다. 쉽죠? 그죠? 우와. 이해되는 거잖아 그치? 아까 했던 거니까 그치? 두 번째는 x에 로그 2의 x제곱을 했고 그게 8x 제곱보다 작다. 얼추 눈치챘겠지만 양면에 로그를 붙일 거야. 무슨 로그? 밑이 2인 로그를 붙일 거야 맞지? 근데 밑이 2인 로그니까 부등호 방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아. 증가니까 넣어준 수가 크면 함수값도 크다는 걸 알고 있어. 괜찮죠? 정리할게. 얘는 로그 2의 x라는 녀석을 제곱하겠구나. 얘를 치환해야지. 그치? 로그 2의 8x제곱이면 로그끼리 찢어서 풀 거니까 처음엔 3 플러스 2 로그 2의 x가 될 거야. 얘를 보고 얘가 되는지 확인해 봐. 괜찮죠? 이해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연습 많이 했을 거니까. 일단은 얘는 진수다 보니까 x가 양수라는 사실로 시작을 했어 맞죠? 이해됐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주시면 얘를 로그 2의 x를 k로 놓고 풀어야지 썼으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그치? 마3이랑 1로 놓고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작다니까 두 사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k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된다. 써주고 다시 로그 뭐였어? 2의 x 써주면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 뭐야? 2분의 1 맞아요? 그쵸? 얘는 로그 2의 3제곱 8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진수끼리 비교했을 때 부등호 방향 공유하겠지 그치? 그럼 x는 2분의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고 답을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됐고 0보다 크니까 다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더 쉬울 겁니다. 그죠? 정리만 쭉 해서 지금 방금 배웠던 거 하시고 뒤에 펴보면 조금 뭐야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뭔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좀 나 힘들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치? 그래서 오늘 쌤의 목표는 대소범위 7까지 나갈 겁니다. 전까지. 77이요? 네. 원래는 대소관계 비교도 하는데 그 뒤에 유형 3개가 더 있잖아요. 그걸 30분 동안 다 하기엔 힘이 들기 때문에 그죠? 내일 모레까지니까 쌤은 77페이지까지만 77페이지라 해서 76페이지까지 77은 안 합니다. 77은 비율 문제라서 그냥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해주고 넘길 거예요. 그죠? 76페이지까지만 정리하고 끝낼 테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서 하나만 더 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한번 지금 했던 거 복습만 좀 합시다. 하나만 더 합시다. 네. 힘내요. 재밌잖아요. 그죠? 자, fx가 있습니다. fx가 있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2x 로그 a 플러스 로그 a 플러스 2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개수에 로그 a라는 어떤 특정 수가 들어있어. 자, 방정식이 있대요. 이거 fx. 방금 이 2차식이 0이 되게 해주는 이 방정식이 중근,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 또는 값을 각각 구하세요. 그러니까 얘가 실근, 얘가 중근,
아니구나. 중립 맞네요. 그리고 서로 다른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실수 A 값 또는 값의 범위를 구하시고. 자, 그러니까 방정식으로 놓고 풀 거니까 얘들아, 이 2차 방정식이 0이 되게 해주는 방정식이 실근이 나왔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지, 그치? 서로 다른 주식이란 말 없잖아. 그냥 실근이란 말 나왔지, 그치? 그죠? 중근은 뭐야? 판별식이 0이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 풀겠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를 풀면 나머지는 다 서비스로 받는 거야.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느낌 풀 거니까. 맞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풀기 전에 방정식 판별식일 거니까 내가 원하는 최고차항계수와 그치? x항계수와 상수항계수 써서 문제 풀 건데 짝수항, x항계수가 2의 배수니까 프라임 써서 짝수 공식 쓸 겁니다. 괜찮죠? 여기서 a는 그냥 1이 되겠죠. 최고차항계수니까. 그 다음에 x항계수는 2로 나눴을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a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되시죠? 상수항 c는 로그 a 플러스 2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치? 판별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 될 거니까 로그 a의 제곱을 쓸게요. 괜찮죠? 마이너스 ac니까 로그 a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치? 그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1번 답을 풀 건데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로그에 관한 2차 분식으로 풀 거라는 거 알고 있어. 일단 진수 조건이니까 양수만 쓸 거야 잡아놓고 얘를 k로 놓고 문제 풀어야지 하고 아주 이쁘게 풀 것 같아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될 거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2보다 크다. 그렇지. 그치? k가 뭐였어? 로그 a였지, 그치? 상용 로그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은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10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괜찮아? 그치? 얘는 로그 a가 있고 얘는 로그 10의 제곱이 되겠지, 그치? 부등호 방향 공유하는 거 다 괜찮지, 그치? 써주면 얘는 어떻게 나오니까 a는 뭐보다?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a는 100보다 크거나 같게 나오지, 그치? 괜찮아요? 이게 1번 답인데 내가 알고 있는 a라는 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걸려있는 거지, 그치? 여기다 0보다 크다는 게 잡히지 않으면 문제 틀리겠지. 돼요? 그래서 실근이 나올 조건은 뭐냐면 a가 0보다 커야 되는데 10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거나 또는 a는 100보다 크거나 같은 수여야 돼. 그럼 중근이 되는 경우는 딱 이 등호가 성립할 때지, 그치? 이해돼요? 지금 내가 원하는 얘가 될 거니까 a가 10분의 1 또는 100일. 그죠? 그럼 세 번째는 작다일 거니까 이 부등호의 딱 반대가 답이 되겠지, 그치? 이해될까요? 그럼 0보다 크다는 범위에서 풀 거니까 내가 원하는 a는 뭐가 돼? 10분의 1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은 범위가 되겠지. 하나 풀면 나머지를 슥슥슥 풀 수 있다는 생각하시고 이게 답이 나오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공수에서 많이 풀었죠? 그쵸? 판별식 쓸 때 이렇게 막 파만 쭉 빼서 막 그 2차 함수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반대일 조건 막 풀잖아요, 그쵸? 그때도 이런 부등식, 이런 연관성이 많이 풀지 않습니까, 그치?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중에 여기 풀 때 훨씬 더 쉽게 풀겠죠? 아직 공수를 많이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뭔가 혼자 하기 좀 답답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쵸?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오늘 했던 거 기본 문제 다시 풀어서 내가 내 거로 되는지 체크 한번 하시고 대신 남은 시간 동안 밑에 있는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래서 76페이지까지 기본, 그 다음에 유제 문제 이렇게 풀어오시는 게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 문제 6-5랑 6-6, 7, 8 여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같이 문제 풀어보고요. 바로 사각함수 기본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사각함수가 들어갈 때가 됐죠, 그죠? 이 얼마나
멋지고. 아직 유형 문제를 이제 유형서를 푼 게 아니니까 막상 이제 막 센이나 알펜이나 막 이런 거 풀면 쌤 이거 안 배웠는데요 이런 말 많이 할 거예요. 이게 뭐죠?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래도 절반 이상은 나온 거니까